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드원 투자자문의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네. 또 이제 목요일 여러분 찾아뵙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사실 딱 한 가지 섹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네. 엔터. 네, 엔터 영상 콘텐츠 쪽이었는데 중국의 한날령 해제 기대감이 정말 강하게 들어왔던 것 같고 네. 이게 근데 뭐 사실 5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단순한 기대감으로 끝날지 아니면 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5월 달까지는 워낙 이제 빠졌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제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또 섹터가 있죠. 2차 전지.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그동안 조선주들이랑 방산주들 좀 랠리가 나왔었는데 조선주도 오늘 급락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쪽 섹터로 좀 수급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조금 살아남을 수 있는 정보들을 오늘 제공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그냥 코스피가 거의 지금 8일 연속, 어제까지 8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오늘 하루는 좀 빠져도 뭐 충분히 그러한 가능한 시나리오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시장이 올라도 가슴이 뛰고 또 계속 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락은 그냥 올 게 왔구나 뭐 그냥 그런 정도의 걸로 이제 생각되는데 사실 오늘 거래 대금이 뭐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오늘 상장한 신규 상장주 뭐 그리고 이제 조선주 쪽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 그 상위 주들이 너무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서 그냥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이 일부 좀 이동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코스닥 쪽에 좀 하락이 좀 하락 종목 수가 많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이러한 상승 추세의 힘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하루 정도 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뭐 언제 그러냐는 듯 다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요. 너무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보다는요. 지금 종목 장세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최근에 신규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규주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건강하세요님께서 삼성전기 15만 원, 20%입니다. 오래전부터 갖고 있습니다. 요새 다시 오르고 있었는데 매수가를 목전에 두고 좀 떨어졌어요. 비중 기다리면 될지 목표가는 얼마일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삼성전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뭐 유리기판 관련해서 상승 모멘텀을 가지면서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또 살아나면서 삼성전기도 좀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상승에 따른 요 하락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한번 추세적으로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지금 선을 그어 보면 딱 이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구간에서 이런 저점을 찍고 또 반등 그리고 찍고 반등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그냥 추세적인 상황 내에서 지금 보시면 딱 찍고 또 반등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다 있는 거 보니까 그 전에서도 삼성전기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작년보다도 뭐 그렇게 폭발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있잖아요. 유리기판이나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는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삼성전기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같은 차트적으로도 봤을 때도 충분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그 주봉인데요. 주봉에 어떤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지금 이 저점을 그어한 이후로 지금 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 전환 시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쯤에서 뭐 이런 식의 흐름을 그어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흐름. 그래서 한 17만 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뭐 1분기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나은 흐름 볼 거다라고 생각되니까요. 삼성전기 일단 보유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충분히 20% 이상, 20% 정도 비중 딱 적당하니까요. 삼성전기 홀드하셔도 저는 무방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유튜브 야브리님께서 안녕하세요. CJ ENM 67,000원 10% 비중 한양을령 해제로 오늘 많이 올랐다가 꼬리 달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7,000원에 매수하신 게 이게 만약에 뭐 오늘은 아닌 것 같고 좀 어느 정도 기간이 된 것 같은데 비중 확대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중이 10%이시고요. 충분히 저는 뭐 주가가 많이 빠졌고 오늘 또 거래량이 많이 나왔는데 이 윗꼬리 단 거는 사실 뭐 나쁘게 보다기보다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많이 쌓여 있었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 120일 이평선인 이 장기 이평선을 오늘 돌파를 했다가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오늘 차익 매물 소화를 누군가 또 물량을 받아주고 내일 또 다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이게 단기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번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났었던 시진핑의 그런 행동, 그리고 사실 국가 주석이 이렇게 뭐 한 나라의 국회의장 뭐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만나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점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그냥 기대감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진짜로 5월 달에 시진핑이 방한을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좀 나눠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5월 달 되기 전까지는 좀 기대감의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CJ ENM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가 스튜디오 드래곤도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티빙이라는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티빙이 만약에 웨이브라는 그 OTT 업체와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티빙에 대한 모멘텀, 물론 이제 웨이브 합병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 요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저는 지금 매수할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면은 2014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이때 많이 오르고 나서 지금 뭐 거의 주가는 이 정도면은 여기서 더 빠질 자리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한알령이 해제된다고 한다면 사실 CJ ENM, 특히나 이제 넷플릭스라던가 기타 OTT에서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인기 많은 드라마들 대부분이 다 CJ ENM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작을 이쪽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의 이 오랜만에 나온 거래량은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뭐 지금 추가 매수 하셔도 저는 충분한데 일단은 좀 움직임 보시고 6만 원을 더 깨지를 않고 이탈하지 않는지 내일 한번 시초에 움직임 보시면서 추가 매수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 저는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9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비중 확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의 수인하자님께서 자이언트 스텝 13,395원 오늘 추매해서 15%입니다. 코로나부터 가지고 있다 오르는 것 같아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탈춤 가능할까요? 라고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자이언트 스텝 코로나 때 그때는 정말 그 미인주로서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의 10,000원대에서 80,000원대까지 거의 8배 이상 상승을 했고 지금은 거의 한 8, 90% 하락을 하다가 5,000원대에서 지금 한 6,000원대까지 일단 살짝 뭐 반등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코로나 때부터 가지고 오셨다가 지금 계속 추매를 하면서 13,395원으로 낮췄는데 사실 이런 투자 방법은 되게 좋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무조건 이 종목으로 뭐 승부를 봐야 돼. 나는 이 종목으로 무조건 플러스로 나와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지금 오늘 몇 프로를 추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만약에 상폐된다 하더라고. 이 종목이 상폐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5%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상폐를 된다 하더라도 전체 계좌에서는 이 종목이 그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한 5%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이 종목을 무조건 물 타고 나와야 돼라고 해서 계속 빠지는 종목에 그 비중을 좀 크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그러한 종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이 한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종목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일단은 비중을 실은다는 거는 저는 이런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뭐 기술적으로만 본다라고 봤을 때 사실 자이언트스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러한 지난 10월이죠. 지난 10월에 이러한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이 나온 흐름이죠. 그리고 나서 다행히도 지금 이 흐름 여기만 딱 봤을 때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런 하락하다가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좀 물 타고 이런 거는 더 이상은 타지 마시고요. 일단은 저는 한 이 구간까지 한 10,000원대까지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일단은 반등은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이언트스택 같은 경우가 작년 그러니까 한 4, 5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예요. 적자이기 때문에 사실 뭐 흑자 전환이나 이런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종목에 뭐 추가 비중을 넣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 구간에서 일단은 뭐 추세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바닥은 쳤고 그리고 저점을 높여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 한 8, 9천 원대까지는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인 13,000원대까지는 이런 뭐 실적이나 혹은 이거에 걸맞는 뭐 그러한 테마나 뭐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붙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자이언트 스텝 관련해서는 내용은 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최근에 뭐 한한련 얘기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또 뭐 메타버스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추가된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좀 반등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보세요. 실적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 종목을 뭐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시면 계속해서 적자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턴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은 좀 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이 10,000원대까지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일단은 바닥에서 샀던 물량은 위에서 좀 줄이는 그런 형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13,000원대까지는 지금 당장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중보다는 지금 현 상태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한 8, 9,000원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 일단 비중 축소를 하는 것이 더 좋은 현명한 전략이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사장님께서 동진세미캠 31,500원 10% 오늘 평단가 왔는데 시간을 놓쳤습니다. 순간 주르륵 해서 매도를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목표가 얼마까지 볼 수 있을지요? 일단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일단 사업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동진 세미캡이 하고 있는 사업은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제 거기에 감광액이라는 걸 이제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광 공정이라고 해서 이제 웨이퍼 위에다가 설계된 회로를 그려주는 그 포토 공정이라고도 하거든요. 노광 공정에서 노광 장비에 들어가는 그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HBM 관련주들 뭐 기타 등등등 관련주도 올라갈 때 한번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모멘텀 자체를 빛을 못 받아서 다른 HBM 관련주들 올라갈 때 동지세미캠 빠졌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4년도부터 올해 들어와서까지도 계속 반도체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게 이제 HBM이라던가 기타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가가 올랐다면 동지세미캠은 그러한 부분들에 좀 대열에 합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다소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이제 노광 장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ASML이라는 기업이 글로벌 탑이에요. 그리고 네덜란드 기업인데 그 다음이 이제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쉽게 설명드리면 카메라를 잘 만들잖아요. 뭐 소니, 니콘, 캐논 다 솔직히 DSLR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대부분 쓰시지만 DSLR을 보면은 일본이 잘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빛을 반사시키고 빛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내는 그 기술, 장비 기술이 그게 반도체 장비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사실 ASML 다음으로 뭐 글로벌에서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일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반도체 소재, 그러니까 이 노광 공정이라던가 이런 데 사용되는 필수 소재들을 대부분 다 일본에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본이 거의 패권을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동지세미컴은 사실 부각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최근에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반도체 필수 소재 중에 필름이 있는데 그 필름을 국산화한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좀 최근에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 자체는 31,500원인데 오늘 못해서 아쉽다고 하셨는데 사실 오늘 고점이 31,500원이었기 때문에 매도하기는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빨간선 표시해놨는데 35,000원까지는 좀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비중 확대는 다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사실 뭐 기술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조금 뭐 해봐도 되겠지만 아까 CJ ENM과는 좀 약간 다르거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비중 확대보다는 일단 가지고 있는 10% 비중을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동지세미캠이 조금 더 올라와 주려면 이러한 감광행이라던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필수 소재들이 조금 더 국산화에 대한 모멘텀이 더 더해지거나 아니면은 앞으로의 신사업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좀 받쳐줘야 돼요. 근데 지금 동지세미캠은 그동안 그런 모멘텀들이 부족했는데 이제 최근에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거래량은 나왔고 음봉을 마감했지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일단 이 거래량이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물론 과거에 상승 랠리가 나올 때만큼의 거래량은 아닙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와줬고 만약에 여기서 좀 더 큰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면은 장대 항봉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역시나 아까처럼 지금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잘 올라가고 있는 뭐 조선이라던가 방산처럼 우상향하는 추세가 아니에요.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 완벽한 우하향 추세거든요. 그럼 이렇게 우하향 추세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그러면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좀 시세가 나올 때, 갑자기 급등이 나올 때 이렇게 누군가는 그동안 팔고 싶은 거죠. 왜? 오랫동안 나는 물려 있었다가 이제 시세가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뭐 좀 나쁘게 보기보다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지세미캠 보유하고 계시면은 저는 충분히 35,000원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조금 더 본다. 만약에 난 단기보다는 좀 중기 이상으로 끌고 가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4만 원, 4만 2천 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면 좋겠고요. 비중 확대보다는 일단 그냥 있는 거 끌고 가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한 2만 2천 원 정도까지 조정이 다시 한번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오늘, 이스소프트, 빈68, 이스소프트 25,700원입니다. 30%입니다.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24,600원이에요. 24,600원이고, 25,700원이면, 그렇게 크게, 좀 손실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스소프트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소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약, 알집, 그런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AI 휴먼 페르소나 AI 그리고 앨런이라는 서비스까지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요겁니다. 앨런이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다가 찾으면은 똑같이 우리가 챗 GPT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더빙 서비스까지 했는데, 지금 이런 AI 더빙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만약에 영어를 한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내가 영어를 하는 것처럼 입모양을 다 맞춰서 영어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서비스를 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유료로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돈 버는 AI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는 AI 한다라고 하면은 비용 잡아먹는 걸로 보지 마시고, 이제는 돈 버는 그러한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하면은 지금 25,700원이에요. 지금 25,700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24,6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손실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사실 이 49,800원 쪽에서 봤을 때 지금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 구간입니다. 추세 저항대에 지금 닿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을 한다면 3만 원, 3만 6천 원까지도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연말이나 계속해서 올해 내내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저는 이제 신고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2024년이죠. 여기서 바닥에서 크게 올랐던 이유가 바로 이제 AI 관련된 그러한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붙으면서 그 당시에는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거의 5만 원 가까이 49,800원이라는 역사적 고점을 찍었는데요. 자, 지금은 바로 이 기대감이 실현돼 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단계별로, 즉 분기별로 AI 관련된 어떤 그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숫자로 확인될 때는요, 그때는 계단식으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1분기 숫자가 정말 의미 있는 숫자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좀 추세적으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가격 25,700원 충분히 원금 회복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스소프트로 좋은 결과 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구간 3만 원, 3만 6천 원까지는 정말 볼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런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신고가까지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유튜브 희망이와 나님께서 테크잉 42,300원 10% 일주일 전쯤 매수했어요. 단기 중기 목표가 추천 부탁드립니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중기 단기 목표가 말씀하셨는데, 테크잉의 지금 강력한 모멘텀은 사실 과거에 텐베거가 나왔던 이유는 바로 이제 테스트 핸들러입니다. 그래서 이 큐브 프로버가
이제는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25년도부터 특히나 1분기부터 이제 HBM 테스트 장비 매출이 실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의미 있는 실적이 나와준다 그러면 저는 이 과거에 진짜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한미반도체와 쌍벽을 이뤘던 종목이죠. 테크윙이라는 종목의 과거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78,800원 이후에 조정을 받은 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옆으로 시간 조정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크게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 5만 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려고 한다면 이제는 실적으로 증명을 해보야 된다. 아까도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트소프트와 비슷한 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테크윙이 주가가 10배거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뭐 실적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HBM 사업에 대한 굉장한 큰 기대감이었어요. 특히나 이 큐브 프로보라는 그런 기대감은 굉장히 컸었고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기간 조정 이후에 만약에 실적으로 증명이 된다 그러면 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뭐 매수가 대비해서 뭐 손실권은 아니시기 때문에 좀 편하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4만 원 밑으로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5만 원 부근을 보시면 좋겠고 조금 중기로 본다고 한다면 욕심을 내보자 한다면 사실 7만 원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25년도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4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이 될 건데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크윙이 그동안 정말 기대감은 있었고 이제 HBM 테스트 장비와 관련돼서 실적이 만약에 잘 나와준다 뭐 정말 엄청난 좀 의미 있는 실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올해도 이 기업은 HBM과 관련돼서 실적이 괜찮겠네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좀 실적이 잘 나와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만 좀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단기로 보신다고 한다면 뭐 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한데 7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하시면은 1분기 그러니까 4월 달 중순 이후까지 한번 그 기간을 잡고서 한번 끌고 가보자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금 CNC 인터내셔널 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46,70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 사실 뭐 이 가격대는 좀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예전에 뭐 작년 23년도에 뭐 수익 났다가 안 파셨다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최근에 사신 거죠? 예. 예, 그러니까는 많이 빠졌다 싶어가지고 사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4분기 실적이 조금 좋지는 않았어요. 영업이익이 거의 뭐 3천만 원 정도로 나왔는데 일단은 이러한 것은 뭐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주 고객사 뭐 재고 증가나 뭐 출고량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4분기가 일단은 가장 바닥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1분기부터 서서히 극복을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2분기 때부터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물론 좀 답답한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셔도 되고 지금 만약에 한번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이거 보시면 CNC 인터내셔널이 3,850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정도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약 300억 정도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PER로 따졌을 때는 한 12배 정도, 12배, 13배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구간은 아니에요. 물론 그동안
실적이나 그런 성장성 때문에 고밸류를 받다가 12배 이하로 왔지만 충분히 한 15배 정도까지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2분기 때부터 실적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 20배 정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약간의 성장세는 꺾였다고 하면은 한 15배, 그럼 시총 한 4,500억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가격대별로 지금 봤을 때는 이 그 가격대보다는 충분히 한 5만 원대까지도 가능하니까요. 오히려 지금 이 구간에서는요, 추가로 더 매수하셔도 지금 여기서는 그냥 자신 있게 사셔도 저는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분기가 어차피 다 화장품 쪽은 다 슬로우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 이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는 한 1분기 끝나고 한 4, 5월 정도 되면은 충분히 CNC엔터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 좋을 수 있으니까요. 이 구간에서는 더 추가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이 되신 것 같은데.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32,000원 30%.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롯데 네. 에너지 머티리얼즈 궁금해하셔서 연락 주셨죠? 네네. 아, 네.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과거에 일진 머티리얼즈라고 아실 건데 동박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원래 지금 이 우리나라 동박 3대장이 있는데요. SKC랑 솔루스 첨단 소재랑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였는데 이제 롯데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업인데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뭐 업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 동박은 사실 그동안 빛을 가장 못 봤던 사실 기대감은 컸으나 어떤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뭔가 증명해 준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빛을 못 보고 계속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정말 많이 빠졌죠. 처음에 2차 전지 랠리 나왔을 때 정말 많이 올라갔다가 이게 지금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최근에 어제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게 저는 뭐 일시적인 반등일지 연속적인 반등일지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매수가 자체가 너무 괜찮으셔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2차 전지 동박 사업을 하던 기업들이 AI 가속기 동박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이 부분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4분기부터 올해 말부터 좀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기에 이 동박을 공급한다라는 소식들로 인해서 지금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좀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AI 가속기형 종박 이런 쪽으로 지금 사업을 전환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동안은 너무나 못했었고 근데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이 아니라 이런 반도체 쪽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기업의 체제 전환은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게 숫자로 증명될 때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매수가 자체가 크진 않으신데 비중이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비중을 지금 30%에서 한 20% 정도는 낮추세요. 그리고 10% 정도만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렇게 동박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AI 가속기 동박 이 기대감이 과연 이제 얼마나 더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드라마틱한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점. 근데 만약에 올해 4분기쯤에 이 엔비디아 쪽에 공급을 한다라는 게 정말 가시화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시세가 좀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지금 끌고 가시는 전략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비중을 좀 줄이고서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뭐 지금 2차 전지 주들 뭐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 뭐 수급이 좀 몰려서 반등하기에는 지금 당장에는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중을 20%는 덜어내시고 10% 정도만 올해 한번 쭉 끌고 가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급하게 지금 비중을 줄이실 필요는 없고요. 매수가 위로 좀 올라와 줬을 때 그때 줄이시고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 다시 비중을 확대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리스크 관리도 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오늘 추가 매수 했으면 싶었어요. 언제야? 아니요. 지금 30% 맞아요. 비중인데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되게 리스크가 커지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하게 굳이 추가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한 종목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압박감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뭐 단타로 막 그렇게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서 끝낼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쪽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고, 나는 이거 그냥 조금 차분하게 끌고 가고 싶다. 근데 비중 늘리고 싶은데 하시면은 지금 하시지 말고 조금 더 좀 시간을 두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김선빈님, 유튜브에서 김선빈님, 키다리 스튜디오 3,850원 10%입니다.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아니면 손절해야 합니까? 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뭐 오늘 뭐 한알령이다 뭐다 하면서 내용들이 나오니까 아마 좀 추격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좀 손실이 나신 것 같은데,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뭐 웹툰도 뭐 하고 플랫폼도 하는 그런 업체인데, 최근에 다행히 우리가 키다리 스튜디오라고 하면은 약간의 좀 이상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요, 좀 한 4, 5분기 연속 일단은 흑자 전환하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드라마틱한 것보다는 그래도 꾸준히 좀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이번에 2024년 잠정 실적도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딱 오늘 이 구간인데요. 저는 오히려 한번 3, 4월 때까지 한번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제가 한번 봤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가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에서 오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윗꼬리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일 뭐 추가적으로 뭐 오늘의 한알령 내용이 또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좀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딱 보면은 제가 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 사셨던 것 같은데 아마 이 구간일 겁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하겠지라고 하다가 이렇게 확 밀렸기 때문에 손절할까 말까 아마 그런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손절할 자리는 아니고요. 오히려 아마도 저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해서 하루 이틀 보면서 지금 보시면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어떠냐면 바로 이러한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일단은 거래량이 나온 이유가 굉장히 명확해야죠. 그리고 모멘텀이 받쳐줘야죠. 그리고 그 업체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보이는 이러한 그 윗꼬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감아 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좀 내용적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기금이나 기타 법인이나 일단은 지금 기관 쪽에서도 일부 들어오긴 했어요. 물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단기적인 보다는 지금 굉장히 바닥 구간이거든요. 바닥 구간에서 모멘텀이 나오고, 지금 보시면 그 어떤 구간에서보다도 제가 2022년 그때 최고가 10,000원, 11,800원 찍을 때보다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장에서 아마 이쪽이 이제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즉 5월 달까지 한알령이 5월 달에 어떤 풀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까지 한번 끌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투자 성향을 봐야겠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의 어떤 가격 그 부분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현대건설인데요. 일단은 지금 유튜브 소망님께서 현대건설 39,220원 10% 이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현대건설은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지금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실적보다는 이거보다 더 나쁘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본다고 하면은 5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정도로 좀 섹터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생각하실 거예요. 아,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올랐나? 근데 사실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 현대건설이 올랐던 이유는 재건 쪽보다는 원전 그리고 이제 플랜트 사업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주가가 미리 좀 기대감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이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불가리아 쪽 원전 프로젝트라던가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 쪽 LNG 관련된 플랜트 사업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그 화석연료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LNG랑 이러한 플랜트 사업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에 대한 그런 회복, 뭐 사실 지금 최근에 서울역 힐튼 호텔 부지랑 이런 여러 가지 가양동 쪽 수주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동산에 대한 경기 회복으로 지금 주가가 오른다기보다는 실적이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원전이라던가 다른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회사가 이제 좋아지겠구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사업을 통해서 돈을 이제 앞으로 잘 벌겠구나. 이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만들어낸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접근을 다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우크라 재건 쪽은 기대를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만약에 이거는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 지역 영토가 현재는 러시아 점령지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이 만약에 재건 사업이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이 재건해 해야 되는 지역인데 만약에 뭐 지금 러시아 요구대로 그 영토를 다 러시아 땅으로 인정을 해달라라고 해서 만약에 종전이 된다고 한다면 러시아가 과연 우리나라에게 수주를 맡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 현대건설은 재건이랑 엮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현대건설은 개별적인 기업의 앞으로의 사업성, 그러니까 체질 개선인 거죠.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런 원전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 플랜트 사업, 원전,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좀 뭐랄까요, 수익성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영위하려는 움직임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점. 지금 현대건설은 실적 모멘텀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사업이 더 좋아지고 더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올라간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비중도 적당하시고 39,000원이면 좀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을 건데 충분히 저는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좀 본다고 한다면 단기로는 4만 원, 5만 원까지도 한번 끌고 가보자,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유튜브 박옥경님이십니다. 대덕전자 21,300원에 15%인데요. 자, 지금 제가 보이는 화면이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대덕전자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인데요. 딱 보시면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300원이 지금 딱 박옥경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예요.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죠. 일단은 실적 자체가 그렇게 바로 바뀐 건 아니지만 이제 AI 가속기용, 그다음 MLB, 그다음에 자율주행용 FC BGA.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발화될 것이다라고 해서 일단은 선반영되는 그런 움직임인데, 지금 21,300원 이 가격대는요, 저는 최근에 지금 보시면 바닥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살짝 쉬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때는 매수로 그 대응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딱 제가 가격대까지도 다 체크를 해놨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9,000원, 19,230원이지만 만약에 18,000원대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좀 자신 있게 비중을 좀 더 태우고 매매해도 좀 비중을 좀 태우셔도 된다는 말 저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구간입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이 구간에서 지금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 이 구간에서 지금 추세 저항 돌파가 나와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 저항 돌파 중에 이런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다시 18,000원대로 오면은 추가 상승하는, 그래서 한 목표로는 한 25,000원대까지도 저는 보셔도 된다. 왜냐면은 AI 가속 기용이나 뭐 이런 자율주행이나 이런 모멘텀에 붙을 수 있고요. 또 엔비디아의 뭐 소캠 전략도 있잖아요. 제2의 HBM을 키운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PCB 업체는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생각된다. 그래서 저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저 종목 잘 고르셨다. 하지만 지금 매수가 자체가 조금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는 최근에 오늘 반도체 하락이 저는 추가적인 매수 기회를 주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9,000원 이하에서는 매수가로 충분히 좀 매수로 접근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목표가는 저는 한 25,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에는 대덕전자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유튜브 딩구르미님께서 ABL바이오 43,000원 10%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자, 일단 매수가가 조금 아쉽네요. 너무 좀 고점에서 사신 거 아닌가 싶고요. 사실 지난주 화요일날, 이번 주 화요일날 급등이 나왔는데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거의 21%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2거래일 동안 빠졌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누군가는 이제 고점에서 팔고 싶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강한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그대로 주가는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저는 매수를 하실 때 이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ABL바이오라는 기업이 모멘텀이 부족하다 이런 거보다는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같은 값이라고 해도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4만 원대 매수하신 분과 이 43,000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 그럼 분명히 이날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수요일날 빠지는 것 같을 때 반등 나오겠지 하고 들어간 건데, 이 매수가 자체가 지금 보시면요 거의 고가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ABL바이오가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그 다음에 빠졌는데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 밑에서 사셨던 분들은 와, 난 이제 팔아야겠네. 근데 여기서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은 와, 이거 얼마나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고르실 때 물론 고가권에서 내가 트레이딩이 자신 있어서 단기로 좀 수익 내기 위해서 들어가겠다, 뭐 물론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반대로 빠졌을 때는 그 다음부터 이제 심리적으로 쫓기면서 이걸 추가 매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정말 이 종목이 제대로 시세가 나왔을 때 오히려 수익을 많이 못 내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모멘텀은 ABL바이오는 모멘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중광체죠. 그러니까 그랩바디의 경쟁력, 이 플랫폼 자체의 기술력은 굉장히 인정을 받았고 그 기대감이 지금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올릭스가 사실 기술 이전에, 그러니까 시총 3천억짜리가 9천억 기술 이전하면서 주가 3연상 가고 지금도 계속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ABL바이오 신고가에 가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충분히 저는 모멘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과거에 산오피의 파킨슨병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충분히 IR에서도 기술 이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저는 이중항체 관련 기업들 특히나 뭐 리가켄바이오라던가 ABL 바이오라던가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ABL 바이오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 리가켄바이오도 저는 같은 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인데 이 두 기업에서 요번에 올해 들어오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이중항체에 대한 생산 시설 확충이에요. 그러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아무 이유 없이 과연 이중항체의 생산을 기지를 확충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아무래도 이 이중항체 기술이 뭐 물론 알테오젠이라던가 그런 랠리가 나왔던 펩트론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처럼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이제 매수가 부분이 좀 아쉽기 때문에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미 신고가 영역입니다. 신고가 영역이고 지금 사실 지난번 고점이었던 이 42,000원도 지금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원래 추세 자체가 지금 이미 우상향 추세였거든요. 이미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가다가 지금 급등이 나왔다가 빠졌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저점을 한번 낮추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만약에 한 번 더 무너지면 이제 그 다음 구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37,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37,000원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시청자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손절하고 나갈 거냐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더 내려오면 할 거냐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종목은 오히려 손절보다는 올해 그냥 쭉 끌고 가시면 더 좋겠다라는 종목이에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비중 10% 들어가셨기 때문에 조금 빠질 때마다 그냥 계속 모아가시면은 저는 오히려 좀 연말 이후 그쯤 되면은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37,500원 이탈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추가로 하락이 나와서 한 33,0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 이때는 좀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를 해보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상승 모멘텀 자체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더 끌고 가셔도 좋겠다. 다만 이제 매수가가 조금 너무 고점이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 조이님께서 안녕하세요. 플리토 28,900원 10% 오래전에 매수했는데 추가 매수해서 손실을 줄이고 싶습니다. 가능할지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저는요 지금 플리토 같은 경우는 28,900원 살짝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이거 뭐 딥시크 뭐 관련해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반등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지금 요 구간인데 지금 잘 보세요. 여기 거래량 나온 이후로 여기서 살짝 눌러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바닥권에서 워낙 많이 올랐어요. 바닥권 11,000원에서 거의 27,000원까지 2배 이상 오른 이후에 최근에 조금 그 조정 구간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 요 구간까지 잘 보세요. 지금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거라 보고 있고요. 바닥에서도 지금 지지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리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도 흑자로 전환하면서 일단은 어떤 재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뭐 큰 폭 7% 이상 하락이 나왔는데 자, 제가 아까 방송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바로 오늘 거래 대금 자체가 어떤 신규 상장이나 그다음에 코스피 거래 그쪽에서 가장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중소형주, 코스닥 중소형주를 매도를 하고 그러한 종목들로 옮겨가는 수급 때문에 일부 오늘 하락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AI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요, 계속해서 저는 회자가 될 거고 아마 올해까지 뭐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용 자체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자, 요 구간이잖아요. 지금 이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왔고 한 요렇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한 요 중단 한 17,000원대까지 한번 보시고 요 아랫 구간에서 요 아랫 구간에서 일단은 매수 구간으로 보시는 게 저는 요 구간을 봤을 때 이렇게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 3만 원대, 3만 원 요 중간까지 3만 뭐 3,000원, 2, 3,000원까지도 다시 반등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뭐 충분히 많은 분들이 항상 주가가 오르면은 항상 좋은 내용에 대한 것들만 찾다가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 좀 집중을 하는 확증 편향적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자, 이 구간에서 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구간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구간 17,000원대부터 요 20,000원대까지는 좀 매수 구간으로 보시고 좀 모아 가셔도 되는 종목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손실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AI 모멘텀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서는 추가적인 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리니님께서 SK하이닉스 209,000원 30%, K칩스법 반도체 업황 개선 등 트럼프 관세 25% 부과 등 호재와 악재가 겹치네요.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전망은요, 지금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우리가 감히 예측한다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전망 자체는 대부분 다 긍정적인 전망을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지배적입니다. 왜냐면 뭐 HBM 글로벌 넘버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SK하이닉스가 HBM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데, 결국에는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태원 회장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 그럼 이제 기존의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메모리 반도체 사업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1위로 이제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넥스트는 뭐냐? 이제 그런 신사업과 어떤 걸 결합시켜서 더 확장할 수 있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저는 뭐 트레이딩을 하는 종목이 아니라 그냥 계속 모아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누구나 다 예상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뭐 내일 일도 사실 알 수가 없지만, 근데 흐름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을 좀 저는 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물론 많이 오르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나서 저는 하반 경직성 확보를 굉장하게 하이닉스는 잘 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올라온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크게 급락할 정도의 어떤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악재라고 하면은 뭐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중국이 좀 뭔가 일을 저지르면은 이게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하나의 사례를 들면은 SK하이닉스가 작년 7월에 고점 24만 8천 500원을 형성을 하고 나서 14만 원대까지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HBM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HBM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사업을 안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업만 하고 있는데 D램이랑 낸드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수익성의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그러면 뭐냐면 이때 HBM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고, 그러면 그 실적이 이번에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 증명이 되니까 주가 반등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때 빠졌던 거는 HBM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D램이랑 낸드의 수익성입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SK하이닉스는 저는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실적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HBM 실적이 앞으로 끌어줄 것이다.
그러면은 디램이랑 낸드 회복은 언제 될 것이냐? 이거는 회복이 언제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이런 범용 메모리 반도체를 너무나 많이 만들어서 공급량을 늘렸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코로나 때처럼. 근데 지금은 공급은 중국에서 물량 공세를 하는데 수요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굳이 싼 거 우리가 가성비 제품 쓰자. 이러면서 중국 제품을 채택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SK하이닉스가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 저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거를 막을 수 있고 막지는 못하겠지만 중국보다 더 뛰어난 기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간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최태원 회장의 행보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그냥 계속 모아가시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국 항공우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동님입니다. 53,100원에 10%인데요. 수익 중인데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오늘 그냥 매도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거의 고가가 지금 67,200원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 항공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뭐 증권사나 뭐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전망치는 대부분 7만 원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은 좀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적으로 일단 지금 이러한 형식 봤을 때 약간 추세 저항을 맞는 그러한 부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그 거래 대금도 뭐 거의 한 5천억 이상 터지면서 한 2022년 8월 이후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으로는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 지금 시총이 한 23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적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방산이나 뭐 이런 쪽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부분 뭐 다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왔고요. 거의 지금 5조 이상 되는 종목이 지금 30-40%까지 상승을 하다가 앞에 있는 지금 이러한 차익 매물에 이런 앞에 있는 매물로 인해서 오늘 밀렸는데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그런 매물 소화는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한 65,000원이나 한 6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 매도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매수하셨을 때가 어느 구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에 거의 한 20% 이상 올라오는 그러한 수익률이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가격 6만 원 이상에서는 매도를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가격을 딱 맞춰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65,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뭐 앞에 있는 그 7만 원 이상까지의 뭐 그것보다는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100원, 한 몇백 원 차이, 몇천 원 차이로 거기에서 내가 매도를 할 끝까지 그 위까지 먹으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못 팔고 빠져가지고 내가 봤던 가격과 지금의 가격 그 차이에 극복을 못하고 다시 반등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좀 계속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익을 반납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도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종목들도 지금 보시면 자 오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잠깐 볼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종목 같은 경우는 뭐 60만 원대이기 때문에 좀 고가다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다른 게 지금 이렇게 올랐어도 PER이 한 수배, 19배, 수백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항공우주가 더 비싸요. 그렇다는 거는 저는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구간에서 좀 매도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 6만 원대 6만 5천 원과 6만 3천 원 그 사이에서는 저는 매도
그래야지만 여러분 시청자분이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그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거는 뭐 다른 종목이지만 끝까지 수익 나려고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한 10% 이상 하락을 하면은 또 손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것들을 좀 피해서 차라리 그냥 65,000원대에서 그냥 안전하게 매도하는 게 수익 실험에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유튜브 한여름님께서 유진테크놀로지 1980원 5% 오래 물려 있었고 절반은 손절했어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일단은 저는 추가 매수 의견에는 반대입니다. 일단 지금 이 종목 시가총액이 396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가총액 낮은 종목을 굳이 비중을 확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손실권이라서 나는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가지고 나오려고 한다. 뭐 이런 생각은 좋은데 이게 그냥 최근에 좀 기대감에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또 어느 순간 빠질지 몰라요. 왜? 시가총액 이렇게 1,000억 미만 종목군들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종목 상한가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100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죠. 근데 예를 들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 뭐 30% 보내려면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그죠? 그거에 비하면은 이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1,000억이 안 되는 종목군들은 상한가 보내는 거는 큰 돈 한번 들어오면 그냥 바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그러니까 누군가 큰 손이 한번 매도를 때려버리면 급락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고 뭐 일부 손절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냥 이 종목은요 모멘텀 자체가 거의 부족해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장비 뭐 방막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 사업도 있고 뭐 약간 좀 2차 전지 쪽 사업도 있고 막 이렇게 시가총액 낮은 종목군들 특히나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대부분 흐름이 테마가 이것저것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명확한 하나의 딱 뚜렷한 사업을 자체를 뭔가를 영위를 해가지고 그 모멘텀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다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계속적으로 우하향 추세였고 이 추세를 돌리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뭐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을 드리고 나는 좀 손절 아쉽다 그러면은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비중 가지고 지켜보시는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의 스마일님, 넥스칩 13,640원 10%입니다. 내일이라도 매도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넥스칩 같은 경우에서는 뭐 차량용 카메라, ISP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그나마, 작년 같은 때 좋았던 경우가 로봇 시장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이죠. 뭐 로봇한 매출도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차트로만 봤을 때는 사실 여기서는 매도가 맞아요. 매도가 맞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여기 10,000원대에서 매수하지 않는다. 10% 이상 더 하락한 구간에서 내가 매수할 자금이 있거나 그런 걸로 좀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지금 13,640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13,640원이라서 요 구간이라서 조금 가격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차트로 봤을 때 요 구간이 이러한 쌍봉을 이루는 그러한 구간이에요. 지금 추세적으로도 좀 하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13,640원인데 뭐 내일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는 좀 나도 좀 이러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운 게 있죠. 바로 이게 지금 쌍봉 자리고
그리고 헤드앤숄더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얘가 빠진다 그러면은 요 갭 메꿀 때까지 요 구간까지는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까지 또 참을 수 있느냐? 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내 종목만 또 빠진다라고 하면은 또 멘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또 안 좋아서 차라리 그냥 과감하게 요 구간이죠. 지금 한 11,000원 요 구간인데 요 구간을 지지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매도를 하는 게 확정 짓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더 오히려 낫지 않나. 더 오히려 낫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뭐 9,000원대, 10,000원대에서 돌려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돌려 나갔다가 또 추세 저항 맞고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차라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냥 과감한 선택하셔도 된다. 물론 저는 이제 좋은 종목, 물론 이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금 시청자분이 질문하신 뉘앙스를 봤을 때는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이 보셔도 아마도 이렇게 한 번은 강하게 내려앉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차라리 지금 시청자분이 보는 거랑 제가 보는 거랑 일단은 흐름 자체는 비슷하게 가늠되고 있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어떠한 강하게 이제 돌릴 모멘텀이 있는가,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주, 그러니까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던 섹터들이 또 어느 정도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당연히 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이 앞에 있는 이 갭 자리를 한번은 갔다 오지 않을까.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 이 반등하는 그러한 시간까지도 계산하면은 차라리 여기서 손절을 강하게 하고 좀 다른 종목군들로 교체를 하는 게 좀 매매나 이런 좀 부분에 있어서도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일부 비중 축소나 혹은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종목 진단 시간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히든 섹터, 히든 카드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일단 히든 섹터 2차 전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우리나라 3원기 배터리, 그러니까 하이니켈 배터리가 아닌 이제 LFP, 전고체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이제 지금 그동안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뭐 조선이라던가 방산 섹터들 너무 많이 오른 상황 속에서 하필 또 이제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다 라는 이 우려 속에서 수급이 조금 미리 이동하지 않나.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빠졌고 가장 안 좋다라는 소리 많이 듣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고, 그쪽에서 지수가 올라가면서 수급적인 부분이 좀 이동되면서 지금 최근에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게 연속적일지 아닐지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반발 매수세가 저평가라기보다는 약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 시세를 기대해보고 접근해보자.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올지는 아직은 확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후보가 6가지가 있는데요. 다들 보시면은 아실만한 건데, 대주전자재료,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즈, 에코프로머티,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BM 이렇게 준비했는데, 다들 보시면은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또 어제 오늘 2차 전지주들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좀 탄력적으로 반등 나온 종목군들을 후보군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대주전자 재료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올라올 때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요. 이미 지금 대주전자재료는 미리 상승이 나오고 있었어요. 올해 들어와서 다른 2차 전지주들 안 움직일 때 나 홀로 7만 천 원부터 지금 이미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리고 물론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들 안 좋다 함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 추가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주전자재료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포르쉐사에서 만드는 타이칸이라는 제품에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간 배터리를 이미 먼저 납품을 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테슬라 신형 모델 Y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탑재에 대한 소식은 굉장히 좀 기대감이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소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콘 음극재를 비롯한 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올해 이미 대주전자재료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이 실리콘 음극재를 바탕으로 우리가 한층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대감으로 충분히 대주전자재료는 끌고 가보셔야 되지 않나. 지금 2차 전지주들 물론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앞으로 양산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는 이슈 나올 때마다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 그거 말고 지금 다른 양극재 기업들, 리튬 관련 기업들 과연 이게 실적이 개선이 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저는 반등이 나왔다 생각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중에서 지금 실적도 좋아졌고 앞으로도 좋아질 기업은 대주전자재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요. 목표가는 12만 5천 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9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번 오늘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2월 13일 날 추천드렸던 HVM이 한 주 만에 26.15%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추천가 목표가를 바로 달성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끝나고 그 다음 날이었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HVM 같은 거, HVM 제가 그 당시 지난주 목요일 날 했던 그 당시 세팅 그대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박스권 돌파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이 상한가까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27,150원 3% 갭 떠서 시작을 하고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HV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주항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한 3일 동안은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신고가 거의 근처고요. 그리고 상장했던 가격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때 31,750원이 가장 고가인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었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이미 한번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쯤은 좀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끝난 건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에는 매수로 가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죠. 지금 한 번 더 그 박스권 한번 하단 쪽으로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가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땡큐다라고 해서 매수하시면 된다. 물론 여기서 다시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따라서 잡진 마세요. 한번 따라잡진 마시고 여기서 따라잡으면 또 한번 쌍봉 보이고 또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지금 여러분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되는 거니까요. 자, 요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 한번 잘 보세요. 자, 29,000원인데 저는 한 요 사이, 한 25,000원, 6,000원 요 사이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걸어두고 그냥
매수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약간 좀 고평가됐다라고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가를 조금 더 낮게 잡는 그러한 기지를 발휘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이렇게 보시면 한 27,000원대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차근차근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가져온 섹터는요, 바로 미디어 엔터 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오늘 보였던 거는 미디어 엔터 쪽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저는 오늘 그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8년 만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나와가고 있죠. 한국경제 쪽 신문에서 8년 족쇄, 중국의 한한령 푼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약간의 그런 미중 갈등에 대한 그런 수혜를 우리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중국이 주변 국가의 관계 개선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좀 그 전체적으로 미국은 일본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 쪽과 좀 어느 정도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중국과 관계적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 쪽의 어떤 그 내수나 이런 부분도 살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 개방을 통해서 중국의 내수 진짜 효과도 있어서 아마 중국 쪽이 우리나라랑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아까 이런 얘기도 있었죠. 지금 보시면 과연 이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5월이에요. 5월에 이런 한한령이 푼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5월에 뭐가 있냐면 통상장관 회의가 5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풀려나가는 하나하나 그동안 관계했던 부분들이 그때가 좀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제가, 히든 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SM, 다른 종목들, SM, JYP 엔터, YG 엔터테인먼트, A스토리, SBS, M83 다양한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엔터 쪽 그 공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맞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우리가 좀 수익 낼 수 있는 거 좀 뭐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M83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중국 쪽에, 물론 M83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드라마의 각종 컨텐츠의 시각 효과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일단은 영화 드라마 OTT 컨텐츠 제작사와 프로젝트 계약 등, 그리고 지금 보시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얘가 또 AI 기반의 디블란트를 인수를 했는데, 그거 작년에 인수를 했는데, 이 AI를 통해서 일단은 어떤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용이해졌어요. 그러니까는 비용도 좀 절약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M83이 일단은 중국 쪽과 한한령 수혜 그리고 AI 쪽과의 어떤 그런 관계성. 그래서 저는 M83이 지금 또 차트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좀 길게 늘려볼게요. 길게 늘려보면 지금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16,000원이 공모가인데 지난 8월에 거의 54,000원, 거의 따상까지 갔다가 좀 하락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잠깐 반등을 했다가 최근에 거의 공모가 수준에서 일부 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이 구간이 딱 오늘 16,000원인 그 구간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차트도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바닥권에서도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 그래서 저는 이 M83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사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하는 가격은 가격 전략은 이길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1차는 18,500원, 그리고 2차는 2만 원, 손절가는 14,300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종목 여러분들이 한알령 물론 내일 쉴 수도 있죠.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거래량이 나온 이 시점 그리고 돌아나가는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쉼없이 1시간 반을 달려왔습니다. 뭐 종목 상담까지 하고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네. 저도 뭐 사실 처음에 엔터 쪽 하고 싶었는데, 네. 네. 다음 기회에. 저는 네. CJENM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잠깐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하다가, 저는 2차 전지, 저는 엔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